네, 오늘 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체크포인트 추천주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합니다. 글로벌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경제지표 부분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이 근원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이 뉴욕 증시 올랐다라는 부분만 보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통화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 충분히 좀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우선은 지난 26일에 PCE 지표,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전월 대비해서는 근원 PC라든지 헤드라인이라든지 둘 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0.3포인트 정도, 0.3% 정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지점은 아무래도 전년 대비 어느 정도를 예측을 했고,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7%, 근원은 2.8%, 그리고 소폭 둘 다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0.2%, 그리고 각각 0.1%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리고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 게 PCE 중에서도 근원 PC, 전년 대비 근원 PC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무래도 소폭 상향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던 금리에 대한 이슈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금리 인하잖아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이 딱 지표가 발표하는 순간에 어떠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미국 증시가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그걸 말아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일단 FOMC가 진행될 때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지점은 아무래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지금 PCE만 보더라도 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들도 잘 나오고 있는가 이런 지점이 좀 중요한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게 현재 기조거든요. 그러면 FOMC는 어디를 중요하게 볼 것인가 이 점이 좀 중요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측면을 본다라면 금리 인하보다는 당연히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동결이라든지 사실 인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FOMC는 가장 중요한 걸 물가로 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발생하더라도 아무래도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고 전문가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 때문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FOMC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시장 예측지대로 갈지 이런 지점이 또 중요하겠고 미증시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이슈 때 바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은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하 가능성은 그 이후로 점쳐지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우리가 알고 시장에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희박해졌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가 페드워치를 보고 있는데 5월 달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페드워치에서는 거의 동결 가능성이 97.5%로 나오고요. 6월 달도 상당히 높습니다. 6월 달도 88%, 거기에다가 7월 말에 있는 FOMC에서 75%가 지금 동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이 없고 이제는 9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 약간의 인하 혹은 동결 기조가 거의 지금 엇비슷하게 40%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세간에서는 이 연내 금리 인하 힘들지 않을까라는 회의론이 점차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다시금 또 선물 보따리를 풀까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420조의 이 슈퍼 리치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에 우리나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00억 달러 투자 보따리가 풀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최현지 전문가님?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5월 중순 정도에 한국을 방문해서 경제 부분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협력 사업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는데 지난해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했죠.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하고 뭐 방산 등 뭐 여러 산업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 주로는 뭐 원전 쪽이나 방산 쪽 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원전 쪽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한전기술, 그다음에 부품업체인 한신기계, 뭐 중소형 업체인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우진엔텍, 뭐 유지보수 업체인 한전기술, 뭐 이런 업체 등이 있겠고요. 방산 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 이런 대형주들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수혜 섹터로는 원전과 방산 섹터 볼 수 있다. 다음 달 중순이니까요.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안겨줄지 계속 기대하시면서 이 기대감이 미리 좀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전과 방산 쪽 종목군들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다시금 미증시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앞서서 이 부진했던 이 PC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겨냈던 힘이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파벳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급등세를 펼쳤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앵커님 방금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금요일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안 되겠는데? 차익 실험 나오겠는데?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알파벳이 시장의 상승을 좀 주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 S&P 500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좀 디테일한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MS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여기에는 매출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기록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를 다 상회하게 되면서 좋았는데 여기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측면이 있었냐면요. 이제 애저 클라우드를 포함한 이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AI를 접목시킨 클라우드 사업이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은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M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부분이 매출이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부문 같은 경우가 이제 31%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MS 전체 매출의 40%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그만큼 MS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만큼 또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클라우드 사업인데 그럼 MS만 이러한가? 왜냐하면 지금 매출에 MS가 지금 실적을 이렇게 잘 나오게 만들어줬던 근간 자체가 AI가 접합된 클라우드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알파벳도 똑같습니다. 알파벳도 매출이 증가하고 총이익도 증가하고 근데 총이익이 많이 증가했어요. 전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7% 증가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주요 상승치가 유튜브 광고랑 두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이 또한 AI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이 이제 전년 동기에서 4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진 중심에는 클라우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총평을 제가 드리자면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미국의 증시 상승을 주도했고 그 두 기업의 상승을 주도한 키워드는 AI가 접목된 클라우드였습니다. 그럼 이렇다라는 건 사실 우리 증시의 수혜주들은 지금까지 강했던 애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AI 관련주가 되겠고, AI 관련주 중에서도 AI 칩 관련주가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미국 증시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모자르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송배전 관련, 특히 변압기나 전선 쪽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오늘 장세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액심 냉각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게 전력을 많이 먹는 게 열 관리였는데 이 열 관리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게 액심 냉각으로
지금 점점 굳혀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증시저력 실적, 실적의 핵심은 AI,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클라우드.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종목을 찾아 나섭니다. 송배전 쪽, 액침냉각 쪽,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된다면 어떤 쪽의 수요일까?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 사업 부문 하니까 또 아마존이 떠오르는데요. 아마존은 현재 시간으로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WS 있으니까 또 여기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5월에 있을 이벤트 가운데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스코인데요. 이 미국의 종양학회 아스코가 현재 시간으로 5월 3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과연 여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인지 제약바이오 뭔가 좀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오르는 모습인데 사실 금리 이 향방에 워낙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5월에 괜찮을까? 그리고 아스코 모멘텀을 받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5월 31일서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는데요. 이제 국내 참가 기업들의 관심이 좀 필요로 해 보입니다. 지금 참가 기업은 HLB,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루닛 등이 참가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참가 기업들의 주요 임상 데이터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 그다음에 HLB는 리보세라닙이죠. 이것들의 임상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퇴색되면서 우려가 있는데 이번 임상종양학회에서 모멘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제가 5월 31일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미리 좀 갖고 나온 거는 역시 일정 매매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한번 갖고 나와봤고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또 미리 선반영이 좀 빨리 되기도 하고 모멘텀이 좀 일찍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선침해해서 어느 정도 좀 좀 수익이 좀 나오면은 이익 실현 관점에서도 좀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유한양행 대표 기업 HLB 최근에 차트들이 조금 고점에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죠.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HLB는 5월달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점 대비로는 아직 좀 더 갈 자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모멘텀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상승할 수 있을까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코 모멘텀 볼만한 종목군들 압축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김근우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AI 얘기를 좀 많이 드렸다 보니까 관련주를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IT 솔루션 업체이고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증시의 투자자분들이 기억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 사업으로는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IDC, 스트리밍, 인코딩, 동영상 압축 등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이 있고요. 가장 많은 매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SPLA 사업입니다.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 계약인데 어떤 거냐 하면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보호하면서 그 고객의 서비스를 그 고객의 고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통하는 업체가 4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독보적 1등입니다. 점유율이 7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SP소프트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AI라든지 클라우드라는 키워드가 증시에 등장을 하고 증시 중심에 서 있을 때마다 좀 상승해줬던 최근의 모습을 미루어 갔을 때 오늘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 특히 상방으로의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와 봤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가 이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SP소프트입니다. 지난 2월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없습니다. 6개월부터 락업이 풀리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규 이렇게 상장한 종목군들은 이 부분도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SP소프트는 이제 5월 중순쯤 되면은 3개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물량 출현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
목표가 이하에서 접근 전략 세워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 라인 17,500원 설정됐습니다. 다음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해저통신망 건설업체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해저전력 케이블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저통신 케이블 유지 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1,200원에서 11,300원 레인지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IPO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잖아요. 이름이 마린 솔루션인데 하는 일이 완전히 겹치나요? 이제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모멘텀이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아요. 붙었다. 그거 상장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이 종목도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매수가는 11,200원에서 11,300원. 어제 종가보다는 그 지난 금요일 종가죠. 그때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준이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 직전 고점 부근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10,000원. 그래서 두 종목 추천주와 함께 오늘의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